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제 7사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예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린 호흡과 배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호흡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배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2단원의 호흡과 배설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배설. 자, 생각 열기. 차 한잔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올해 84시 대신 친정어머니는 대체로 건강하신 편이나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2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신다. 현재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 당뇨병은 왜 생기며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과 관련이 깊은지 알아봅시다. 당뇨병은 왜 생기며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당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이죠. 한 번에 낫지 않고 식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밑에 그림 보시면 혈당 검사를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혈당 측정기로 우리가 간편하게 집에서도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당뇨 치료를 위한 인슐린 주사 이랬습니다. 인슐린을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주사를 합니다. 여기 병에다가 인슐린 써있죠. INSULIN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슐린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혈당 검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를 체크하는 거죠. 요거는 그렇죠? 혈당 속에 혈액 속에 피 속에서 우리가 당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학습 목표 배설 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24쪽. 자, 그럼 배설기관에서 오줌입니다.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함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읽어볼게요.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콩팥과 신장은 같은 말이에요. 그쵸? 콩팥과 신장. 우리가 장기 중에서 신장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콩팥이에요. 콩팥. 자,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은 우리 몸의 등쪽 허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 등쪽이고요. 허리 양쪽에 하나씩 있으며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있으며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배설기관이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배설기관입니다. 콩팥은 콩팥 속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피가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돌는데 이 콩팥 속으로 들어가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신장이 튼튼해야 노폐물도 잘 걸러내겠죠. 그리고 체내에 우리 체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이란 말입니다. 체내에는 우리 몸속에 수분, 물이죠. 물 성분과 염은 우리가 이제 소금기죠. 염분은 소금 짠 기운, 짠 성분. 그래서 물 성분과 염분 등을 조절해 걸러진 노폐물을 남은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노폐물을 남은 물과 함께 물이 쓰고 남으면 이제 노폐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이다. 이랬습니다. 소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소변이. 이처럼 소변은 혈액 속 노폐물이 걸러져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 피 속에 노폐물이 걸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검사하면 우리가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를 하면 질병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데 당뇨 검사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네, 소변 검사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검사니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변을 보고 네,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그림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우리 몸속에 이런 기관이 있는데 배설기관만 크게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제 대장, 소장 여기 이렇게 있고 다 있지만 여기에는 배설기관만 딱 띄어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콩팥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콩팥 하나, 요것도 콩팥입니다. 두 개. 예. 그래서 요거 양쪽에 하나씩 있다 그랬죠? 예, 하나, 두 개, 여기. 그래서 어떻게 팥같이 생겼나요? 콩하고 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로는 뭐라 그랬죠? 신장. 네, 신장. 예,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콩팥은 우리말이고 신장은 이제 한자어겠죠. 네, 두 개가 있고요. 예, 파란색이 정맥이에요. 우리 그때 혈관 그런 거 배울 때 예, 정맥과 동맥이 있다 그랬어요. 정맥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동맥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란색으로 핏줄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주사 맞을 때는 이제 요걸 찾아서 네, 맞는 거죠. 정맥 주사. 자, 그리고 방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콩팥에서 걸러진 요게 오줌관입니다. 여기 노란 줄이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옵니다. 방광은 오줌보라고 하죠. 오줌들이 여기 쌓여 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늘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오줌입니다. 이런 밑에가. 그런데 여기가 꽉 차면 오줌이 마려워서 엄청 힘들죠. 참기가. 그랬을 때 얼른 소변을 보셔야죠. 그래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이지만 이 정도만 차면 우리가 소변을 마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에서 요도는 오줌길이라고 하겠죠. 길도자예요. 그래서 오줌길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이제 배설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팥 중에서 또 콩팥을 또 확대를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여기에서 콩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파란 게 정맥이라 그랬죠. 우리 몸의 장기에는 모든 핏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피가 통해야 사니까요. 그리고 빨간색이 동맥. 예, 콩팥 중에서도 콩팥에 있는 정맥과 동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깔때기 여기를 통해서 걸러전 노폐물이 여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오줌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여기 가서 오줌길이에요. 오줌길. 요도. 여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설기관은 콩팥을 크게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읽을 거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대변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대변은 입으로 먹은 음식물이 우리 소화과정 이제 첫 시간에 배웠죠. 소화과정을 거쳐 영양분으로 흡수되고
영양분으로 흡수되고 대장을 거쳐 수분까지 흡수된 이후 남은 것이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이다. 네, 아시겠죠? 대변은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은 이제 쏙쏙 빼서 몸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 우리가 소장, 대장 이렇게 위에서 소장, 대장 거쳐서 나간다 그랬었죠. 소화 과정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대장을 거쳐 이제 우리가 수분도 영양소잖아요. 이것도 흡수가 돼요. 몸속에. 흡수가 된 이후에 남은 것, 흡수가 된 다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대변이에요. 항문을 통해서 나오죠. 밖으로. 자, 대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네, 소변과 대변. 소변은 아까 배웠죠. 그렇죠? 소변은 이제 혈액 속에 노폐물을 이제 걸러져서 이제 요것도 노폐물과 물이 쓰고 남은 물을 섞어서 밖으로 나간 게 소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과 대변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관여하는 기관이 다르다. 그렇죠? 네. 대변은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항문으로 배출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소변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물이 쓸데없는 그 노폐물과 물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변은 배설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을게요. 또한 대변은 음식물의 소화 과정의 산물이고, 네, 그 결과라는 거죠. 소화 과정 산물이고, 소변은 배설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네, 대변은 소화가 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고요. 소변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밖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소변과 대변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25쪽 옆으로 가실게요. 당뇨병이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네, 당뇨병이란 우리 몸의 췌장, 가로 열고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췌장이나 이자는. 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네, 인슐린이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혈당 조절해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각 기관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네, 우리가 췌장에서 혈당 분비되는 그 이자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혈당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절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근데 이게 부족해요. 그래도 당뇨병이 걸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예, 이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네, 영양소가 체내로 몸속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해요.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3 내지 5리터의 많은 물을 마시고 심한 공복감을 느끼며, 네, 공복감은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도 또 배고파요. 네, 공복감을 느끼며 몇 달 사이에 체중이 심하게 줄어들기도 한다. 예, 당뇨병의 그 증상이죠. 이게 네,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요. 그냥 걸러서 영양소는 몸속에 흡수가 돼서 우리 살도 찌고 살로도 가고 근육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또 물도 많이 먹게 돼요. 갈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당뇨병을 우리가 소갈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3 내지 5리터의 많은 물을 마시게 되고요. 또 먹고 먹어도 공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줄죠. 네, 당뇨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가 여기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설명했죠.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주로 6가지로 나타냈습니다. 네, 체중이 감소하죠. 네, 그 다음에 시야가 이상해요. 이렇게 막 겹쳐서 보여요. 자, A, B, C, D가 이렇게 2개, 3개씩 막 이렇게 네, 저기 이중으로 막 보여요. 그 다음에 단유라는 것은 뇨자는 오줌 뇨자고요. 단은 마늘다예요. 그래서 오줌을 수시로 많이 넣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났는데 회복이 더뎌요. 상처의 더딘 회복 이랬습니다. 상처가 손가락에 났을 때 아주 회복이 더뎌요. 피가 안 멈추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입마름이 있어요. 입마름이라는 것은 갈증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입이 마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꾸만 물을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피로해요. 네,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네, 이럴 때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에 계속 읽을게요. 서로 다른 날 2번 검사를 해서 공복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검사 전에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 상태를 우리는 공복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검사하기 전에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2번 다 여기서 또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혈압에도 수치가 나오고 뒤에 이제 단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단위는 읽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단위 잘 몰라요. 그냥 D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6mg 슬래시 DL 이상이면 그래서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한다. 예, 이렇게 됩니다. 수치로 나타냈을 때는 꼭. 그리고 휴대용 혈당 측정기로 혈당이 110 이상으로 측정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110 이상이 넘으면 좀 이제 위험에 가까워지니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혈장 포도당 농도가 80 이하이면 저혈당으로 고혈당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80 이하면 혈당이 낮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이제 낱말이 나오네요. 포도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몸이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그쵸? 그래서 이 밥도 먹고 뭐 이제 영양 있는 것을 자꾸만 이제 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사용하는 이제 뭔가 힘이 필요할 때 포도당을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포도당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원천이 됩니다. 포도당이. 그래서 이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이제 126 이상이면 당뇨. 그래도 110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한 측정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80 이하 너무 낮아도 저혈당으로 위험하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그 밑에 읽겠습니다. 당 수치 한번 찾아보세요. 당 수치 찾으셨나요? 네. 당 수치는 있습니다. 당 수치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네,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먹거나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하기도 한다. 인슐린을. 네, 이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조절은 되지만 그래도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이나 주사, 그런데 인슐린을 주입한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겨 위험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네, 당뇨병을 방치하면요, 네, 진짜 위험해요. 합병증이 생겨서 다른 병으로 또 자꾸 생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쪽
갈까요? 25쪽. 25쪽은 생강 넓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당뇨병 영양관리 앱을 설치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는 늘 갖고 다니니까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당뇨를 관리 수시로 아주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좀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당뇨병 학회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앱을 깔아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요. 본인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뇨병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교실,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과 건강한 생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있고요. 당뇨 교육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만화로 이렇게 만든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평가원 정보인데요. 이거는 뭐 평가원 정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요 밑에 읽어볼게요.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우수한 병원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시에는 심평의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부천에 가까운데 병원 이제 잘하고 이제 당뇨병 관련해서 잘하는 병원을 이제 아마 찾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당뇨병 학회, 그래서 당밥이라고 이제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위한 당뇨병 영양관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식당 및 영양관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천 식단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먹을 식단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뭘 먹었나 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식단 노트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사전 여러 가지 분야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혈당을 기록하는 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영양 관련해서 퀴즈를 풀으면 또 뭐 기념품을 주고 그러는 데가 있나 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사진 밑에 볼게요. 당뇨병 관리의 이로운 식습관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이로운 식습관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네, 알맞은 양. 배고프다고 많이 먹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겁니다. 그 다음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단순당을 피한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뭐냐면 설탕. 이건 단순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단 것을 말해요. 단 것을. 자체가 달죠. 설탕 자체가 달죠. 꿀,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것들은 다 이 자체가 달아요. 먹자마자 단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예, 이것도 지금 섭취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잡고기라든가 쌀밥 말고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인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어떤 것이 있냐면 삼겹살, 버터, 달걀 노른자, 젓갈, 곱창 이런 것들이 동물성 지방이 많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줄여요. 너무 좋아해도 조금씩만 드시고 그 다음에 소금량을 줄이고 네, 짜게 먹지 말란 소리죠.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진다. 네, 그 다음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높아. 예,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높은 술은 자제한다. 네, 술이 그래요. 술이 영양소가 없어요. 그 대신 열량은 엄청 많아서 이게 혈당 확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뇨병 관리에 이로운 식습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당뇨병에 조금 위험하신 분들은 요거를 아주 곱씹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호흡과 배설, 지난 시간 호흡, 이번 시간에 배설에 배웠잖아요.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